우리가 앞으로 이 하락세가 끝나고 언젠가 다시 만약에 상승세가 찾아왔을 때는 하락폭만큼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갖게 된다. 자, 세 번째 토픽은요.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모든 규제를 다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완화, 그리고 대출 규제도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로 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정책을 보지 말고 정책의 의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020년, 21년 동안에 사실 주택시장에는 양극화가 줄어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지역 우선해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양극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리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이런 정책들은 초고가 주택들을 소유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증여의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증여는 다소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후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해주고 대출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2주택자인 경우에, 그리고 3주택자인 경우에는 8%, 12%,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3주택자는 8%, 법인이나 4주택자는 12%였는데 자,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4%, 6%로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2020년과 2021년도에 줄어들었던 양극화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양극화라는 것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양극화를 이해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매매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만약에 7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10억, 전세가 7억입니다. 그렇다면 갭은 3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30%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동일한 비율이라면 전세가는 5억 정도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갭은 2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앞으로 이 하락세가 끝나고 언젠가 다시 만약에 상승세가 찾아왔을 때는 하락폭만큼 미래의 상승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2020년과 21년도에는 다소 완화됐던 양극화가 확대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가격을 보려면 경기 순환 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은 계속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죠. 경기가 아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통 후퇴라고 얘기합니다. 자, 후퇴가 계속되면서 경기의 평균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침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는 걸까요? 후퇴와 침체 어느 중간쯤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023년도가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후퇴와 침체의 국면은 우리가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저점을 통과하고 다시 상승하게 될 텐데 그 구간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평균을 넘어서서 계속 상승하는 것을 상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만 할까요?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양극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과 21년도가 경기가 회복되고 상승되는 시기였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게 체감하셨습니까? 20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 시기잖아요. 경기 개선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당장 좋아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 벗을 것이다. 이제 좀 있으면 활동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하고 생산시설 확충하고 이러면서 뭔가 경기 개선에 대한 심리가 강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양극화가 축소되면서 소위 말하는 중저가 이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거나 상승되는 시기에는
갭이 작은 지역의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이제 수축 국면으로 지금처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는 다시 확대가 되고요. 바로 갭이 컸던 지역의 아파트들이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0년, 21년도에 다소 양극화가 축소됐는데 지금 다시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의 최적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는 때일까요? 다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의 최적의 타이밍을 제가 딱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